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탄약 안 보내면 바이든 윤석열 압박, 이런 논의도 미국이 감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보도해요. 탄약 안 보내면 바이든 윤 압박, 이런 한국 논의도 미국이 감청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출된 문서에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은요, 미국이 뭐 이 친미파들은 어떻게 왜곡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자주적 대한민국파입니다. 저는 반공주의자고, 김정은이는 반드시 축출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안보 동맹은 하되 경제적 약탈이나 역사적 왜곡은 단호하게 우리가 맞서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과거의 식민지들을 약탈하는 걸 보십시오. 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겠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 이런 가스라 태프트 밀약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국은 무기산업,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러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발전해 나가니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가게 됐죠. 또 일본의 반도체를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고 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일본의 경제를 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했던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대상이 될까 제가 항상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자주적 대한민국파기 때문에 비판이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북파들은 비판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 참 안타까운 건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부의 친미파 이 스파이들이 있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거든요. 역사는 내부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스파이들이 다 심겨져 있어요. 스파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북한 소식들을 여기서도 잘 듣고 있는 것도 북한에 한국 스파이들이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세작이나 첩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도 미국의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고, 한국도 뭐 러시아, 중국 뭐 다양한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국제 간첩 제재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국제 스파이 단속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부터 이 한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데, 이게 뭔가 미국이 뭔가 뒤에서 뭔가의 이 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꼼짝없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에 빨려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하고를 반복했죠.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앵글로색슨족들의 이 주도국들이 되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이 같이 이제 바람을 잡아주거든요. 한국도 거기에 낀 거죠. 근데 결국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국민과 자국의 사정을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안타깝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석연찮아요. 저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을까?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대통령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 1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까? 그것도 참 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미국이 베트남전에서도 보면은 뭐 자작극을 많이 벌려요. 자작극들 많이 벌리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정권이 있으면은 뭐 그냥 눈 감아주기, 뭐 쿠데타 눈 감아주기 등등, 또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친미 정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불사하지 않는 게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이 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애국 우파 세력들은 대통령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그 사진을 계속 올리는 이러한 것들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걸 국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가지고 막 국힘에서 만세를 부른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는 국힘에서조차도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말은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들도 보면은 국민들이 막 산불 나고 뭐 다리가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횟집에서 무슨 뭐 이렇게 정치꾼들이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막 안보 위기에 경제 위기에 막 횟집에서 그냥 도열하고 그랬으면은 국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이게 뭔가 잘못 끌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